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장 시작 전에 발표됐던 어젯밤에 제가 보내드렸던 CPI가 예상대로 나와준 것에 이제 힘을 얻어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시작된 금융 시스템 붕괴의 위협, 여기서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을 상승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러시아 공군 비행 전투기가 흑해상에서 미국의 무인 드론을 격추시킨 거 때문에 뉴스 때문에 잠시 멈칫은 했지만 곧바로 다시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 이상 상승했고 S&P 500은 1.68%, 나스닥은 2.14%나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우리 시장도 당연히 이제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출발을 1.32%나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오늘 사실 출발 당시의 강도를 얼마나 유지하는가가 사실은 관건이었는데, 종일 상승권에는 머물렀어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는 실패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초기에 매수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가면서 2시 반이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급격하게 매수를 줄여서 결국은 오늘 끝날 때는 매도 우위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기관이 많이 샀어요. 기관은 이제 매수 우위로 끝났고 개인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7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93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47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2,379.72포인트, 어제보다 1.3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출발부터 무려 2%가 넘게 그렇게 높게 출발을 했어요. 물론 이제 어제 거의 4% 가까이 밀렸으니까, 그래서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강한 매수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좀 매도 쪽에 섰는데, 기관은 중립 쪽에서 오락내락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매도 우위로 그렇게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614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63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3,20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781.17포인트로 어제보다 3.05% 다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 양봉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봉도지라고 그러죠. 십자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도 왜냐면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반등할 거다. 이게 이제 파생 쪽에서 보면 어제 이제 숏, 오늘은 롱 쪽에 걸어서 그렇게 올라올 거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삼성전자가 한 1,000원 정도 플러스 돼야 되는데 끝에 이제 그걸 못 막았어요. 그걸 못 막은 게 이제 지수가 코스피가 음봉난 주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4% 가까이 빠졌지만 오늘 3%가 넘게 반등은 했지만 그걸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5일 이평이 10일, 20일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신속한 회복을 바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환율은 1,303원 70전, 7원 40전 내렸습니다. 이제 1,300원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1,11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569억을 샀고, LG 에너지솔루션 26억, LG화학 127억,
삼성 SDI 23억, 현대차 57억, 기아 207억, 그리고 뭐 네이버, 포스코 등 카카오는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판 게 SK 하이닉스예요. 기관도 70여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나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SDI, 현대차, 기아 요렇게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요새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또 이제 신고가 나왔는데, 외국인은 129억을 순매수했는데 반면에 기관은 77억을 팔았어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은 19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0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NF는 외국인은 40억 순매수하고 기관은 81억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에코프로는 오늘 기관은 팔았지만 외국인이 또 129억이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반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오르고 덜 오르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피에서 712 종목이나 상승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1267 종목이나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어느 쪽으로 쏠려 있냐 보면 2차 전지, 폐배터리, 리튬, 탄소 나노튜브 이게 다 이제 한 묶음이죠. 이쪽이 오늘 좀 비교적 강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원자재법 CRMA가 16일 날 발표된다니까 거기서 이제 폐 배터리가 부각될 거다 이래서 그쪽도 움직였고, 또 한국에 와 있는 볼보 CEO가 SK온하고 이제 회동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한국산 배터리 비중 확대를 좀 기대하면서 이제 그쪽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NFP 배터리 업체인 아우먼 넥스트 에너지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지사 여기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다 이런 얘기 들렸고, 특히 이제 종목 중에 JO는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하고 탄소 나는 튜브 그 시장을 이게 이제 문을 연다 이게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중 확대한다 이 확대 의견을 내놓고 이래서 이제 이쪽이 좀 움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AI 챗봇 관련돼서 지능형 로봇 이것도 이제 같이 움직이죠. 근데 이게 오픈 AI에서 GPT-4 이걸 출시를 해서 이제 관련주 강세인데, 이게 이제 3.5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근데 오픈 AI에 따르면 이게 인간 수준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이게 SAT 시험 보잖아요. 미국 이제 대학 가려면 그 상위 10%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에 GPT-4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좀 움직였고, 끝에는 조금씩 부분적으로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은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한국에 풍력 발전소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3억 달러 정도 투자해서 국내 기업과 협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여러분 아시는 이제 금양 그린파워 IPO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스템 반도체도 정부에서 그쪽에 지원하겠다, 또 K-칩 법안 이런 거 이제 통과 등등 얘기 나오는데 끝에 잘 버티지 못하네요. 조금씩 약해지. 그 다음에 이제 엠노가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 이러면서 오늘 그냥 상한가에 쩔뚝 붙어서 요지부동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좀 특이한. 어쨌든가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어제 깊은 하락에 빠진 거에 대한 오늘은 반등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보죠.
뉴욕 시장이 그 CPI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부합되게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빌미로, 그런 구실로 반등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번 충격의 원인이 됐던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이런 이제 은행이나 로컬 은행 이런 데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이제 줌 라이브에서 오랜 시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금융 시스템 붕괴로는 안 갈 거예요. 금융 시스템 붕괴로는 안 가는데 이제 제일 약한 고리가 이제 이런 로컬 은행들이거나 이게 이제 그 테크 기업이 주로 실리콘밸리 뱅크나 이런 특수 부분에 있는 은행들은 이게 좀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자꾸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뭐 금융 시스템 붕괴 같은 그런 거는 아니라도 이게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심심치 않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어제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드렸지만 결국 채권 산 거잖아요. 채권밖에 살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엔. 근데 이제 그게 거꾸로 지금 평가손이 나는데 그럼 평가손 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뭘 갖다 돈을 채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뱅크도 그러다가 이제 저게 터진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당 기간 아주 짧아도 적어도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는 시장은 좀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는 안 가지만 로컬 은행이 이제 끝 안전 이렇게는 얘기 못한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데 힘을 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난 주말에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뱅크 그 뭐 시그니처 뱅크 일련의 사태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충격을 한번 빵 때리고 오늘 또 반등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자꾸 무슨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네 아니네 이런 걸 갖고 옥신각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자꾸 하면은 이제 저처럼 유튜버 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알았다고 뭐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죽어서 또 심지어는 뭐 금리를 조기에 하기 때문에 시장이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뭐 이런 거에도 너무 몰입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까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금리가 그렇게 되는데 왜 시장이 폭발적으로 계속 못 오르냐 말이에요. 반등만 나오고. 이 현상이 이게 그런데 너무 치우치면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제일 약한 고리 이제 금융 카테고리에서 제일 약한 고리인 이런 이제 그 로컬 뱅크나 이런 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간 금리 인상의 강도나 속도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위드 코로나처럼 위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놓으면 금리를 예를 들어서 조금 인하하거나 지금 상태에서 속도를 늦추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잡힐 것 같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 발표났지만 메타 같은 그런 이제 큰 기업에서 10,000명 감축 계획을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레이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차 이런 메가 기업들에서 그 감원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업률이 이제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별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런 걸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걱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금융 위기가 오냐 안 오니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그거 갖고 옥신각신한 사람들이 분석가들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는 투자자니까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좀 짚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시장이 이런 상태에서는 제한적 움직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쪽으로 뭐 방향을 잡아놓고 뭐 글로 막, 뭐 시장이 날아간다. 뭐 금리 인상 속도가 줄었다 그래서 시장이 날아간다. 그렇게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심각한 쏠림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한적 유동성 있잖아요. 딴 거는 재미없으니까 이게 좋대 이러면 글로 확 몰리는 그런 현상이 더더욱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더더욱 일어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0년에 뭐 BBIG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래도 몇 개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쫙 끌고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쏠리면 그쪽에 확 쏠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뭐 그냥 구체적으로 종목만 하면 에코프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계속 올라가는 이런 쏠림 현상. 그게 이제 계속 나면서 시장은 그냥 들쭉날쭉 이게 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시장의 그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뭐 되게 급해요. 이제 조급증에 걸린 거예요. 이런 말 이제 유튜브니까 써도 되죠. 이번에 반가해야지, 그러니까 복구해야지, 이번에 만회해야 되겠다. 이게 급한 거예요. 막 이제 빚 많죠, 끌어왔죠, 신용 크죠. 이러니까 자꾸 보채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시장한테 보채게 돼요. 그렇게 하면 시장이 보챈다고 들어주진 않는데 누가 손해를 나냐? 이 보챈 사람이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자꾸 흔들릴 거예요. 어제 이제 뭐 댓글에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바닥이 확인되려면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가 30% 이하여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털 사람 다 털고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매도 물량이 별로 없어서 그쯤 되면 그 다음에 약한 힘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3일 차로 나오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18조 3,477억이고 고객 예탁금이 47조 5,085억이에요. 그럼 뭐예요? 38.6%예요. 높아요. 높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충격에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흔들리면 매물화돼 마진콜 막 발생하고 이런 거에 막 쫓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불안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되신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 쳤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올라가려면 위에 대기 물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 물건 중에서도 신용은 더 쫓기는 물량이죠. 웬만하면 팔죠. 웬만하면 물렸다가 팔잖아요. 그게 30% 밑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그 정도 되면 뭐 바닥 형성의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신용이 많이 걸리는 것도 조급증이 만들어낸 현상이죠. 계속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이 늘어나니까 고객 예탁금 대비. 그래서 이게 급할수록 좀 천천히 가야 돼요. 급할수록. 지금 뭐 미국의 금융 시스템 어쩌고 그러면서 그런 태풍이 한번 확 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수선해지는데 뭐 우리까지 어수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빨리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시장을 봐야 돼요. 다시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완벽한 매수 시그널이 아니면 안 사기. 이거 해야 돼요. 괜히 좀 찜찜한데 이쯤에서 사면 안 돼? 이러고선 사지 마시라. 차라리 늦은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올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올해는 바닥이 확인됐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반기 언제 오를 거니까 지금부터 사들어가고 이런 거 올해는 하지 말기. 그거 지키셔야 돼요. 지금부터 사들어가기가 아니라 지금 사기 아니면 안 사기. 그러니까 지금 사기는 뭐냐? 완전한 매수 시그널이 확인됐을 때 사시라 이거예요. 그래도 충분한 시장이다. 그렇게 못 달아난다. 그 다음에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면 그냥 팔아. 주저없이 팔기. 매도 시그널. 이게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설명한 매도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원칙이 뭐 요게 무슨 11선이 어떻고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원칙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안 지키면서 이해만 하시면 뭐예요? 지키셔야지. 그래서 어제 제가 줌라비에서 또 질문 에코프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아직 파는 거 아니다. 저는 아직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매매 원칙에 의하면 에코프로 지금 파는 때입니까? 아니에요. 시민선이 안 죽었는데 왜 팝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파는 시그널인데 먼저 팔 이유도 없고, 안 사는 시그널인데 먼저 살 이유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칙대로 좀 긴 호흡으로 천천히 시장을 이렇게 보세요. 오늘 이제 시장이 반등하면서 끝에 이렇게 쫙 뻗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어제 그랬죠. 오늘도 파생이 많이 움직였어요.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5,800이나 샀잖아요. 장중에는 뭐 얼마까지 샀나? 장중에 8,000, 9,000까지 샀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이 얘기죠. 오늘 쭉 뻗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윗방에 상방에 양쪽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 양쪽이 걸리니까 이게 쭉 뻗지면 어저께는 어떻게 해요? 밟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합심해서 밟는 쪽이었으니까 어제 쭉 내려갔지만 그 얘기는 뭐냐? 상방이 헷갈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감이 없다. 시장 앞에 대해서 그 어느 쪽도 롱이든 숏이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정된 반등 생각보단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제일 중요한 건 내 종목 지키기인 거죠. 내 종목 지키기, 내 계좌 지키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